11월이 분수령이라는 네. 단어를 쓴 것 중에 또 하나의 지금 관건인 게 국민의힘 의원총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11월 중에 열릴 것 같아요. 이 면담을 돌아봤을 때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한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두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대표가 그거에 대한 성격일까요?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내놓은 게 특별감찰관 임명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당에서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 원내 소관이다 라면서 딱 선을 그었어요. 네네. 이 말은 즉슨 원외인 당대표의 소관이 아니다. 뭐 관여하지 마라. 우리 원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투톱 한추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거든요. 예. 이 특별검찰관 문제와 이를 둘러싼 투톱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내 사안이다 이 발언 네. 기시감 있으시죠, 시청자 여러분? 저 이거 들었었습니다. 네. 이 김민전 의원인가요? 네. 제 기억에 전당대회 직후에 네. 김민전 최고위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니까 이건 원내대표가 왜 원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누군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좀 죄송하고요. 말했고요. 최승병 특검법 관련한 거 아니었어요? 그랬던 걸로 싶어요. 기억합니다. 네, 예. 네.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걸 당헌 당규를 찾아봤었거든요. 네. 당헌 당규를 찾아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말했잖아요. 당 대표는 원내를 총괄한다. 뭐 이렇게 당무 일반에 대해서 뭐랄까요, 대표권이라고 할까, 총괄 권한이 대표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굳이 뭐랄까요, 조그만 문구 하나를 따서 그 문구만 따로 해석하자면 원내 일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총괄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 원내대표 위에 총괄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있는 건데 네. 조금 너무 웃기다는 거고요. 이거를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저같이 비법률 전문가도 그와 같은 해석을 했고 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법률 전문가들의 왈가왈부하는 논쟁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웃기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것은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저는 웃긴 모습이다. 결국은 그 속내에는 이와 같은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요구 자체가 껄끄러운 그런 뭐랄까요, 심정이 반영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이제 그것은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채팅방에 추경호 원내대표 이름이 유독 많은 거는 물론 이 특별감찰과 관련한 갈등도 있겠지만 지난주 대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으로 불러서 윤 대통령이 그 만찬을 가졌던 이것도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게 과연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태도였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저는 이렇게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추경호 대표가 이걸 원내 사안이라고 하려면 조금은 뭐랄까요? 이런 말씀 한번 빌려서 써볼까요? 조정훈 의원도 했다고 하니까 당과 정의, 당과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한 어떤 촉진제, 윤활유로서 역할을 그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갈등 유발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모습들 참 좋지 않다. 특별감찰관은 8년째 지금 공석이에요. 친윤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대표를 향해서 이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권이랑 연계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게 당론인데 한 대표 왜 이거 뒤집냐라는 거고요. 근데 친한계에선 특감 임명 이거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다. 특감도 임명 안 하면 도대체 이 김 여사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좁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민주 기자님이 이 질문을 하시면서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문제는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정말 크나큰 불길이 있는 거고 전 그래요. 이게 정말 뭘로 꺼야 될지 모르는 이 크나큰 사안인데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이 소화전 하나 놓는 거 저는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냐 방지할 수 있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러더라도
소화기 하나 놔야 된다. 이런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된 것이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것이 당론이고 또 뭐 보수 정체성과 관련된다. 뭐 전 그 부분 말씀에 특별히 반대하진 않아요. 다만 효과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누가 의무를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의무 그리고 공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도 네. 저는 특별감찰관법을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하고 이니셔티브를 장악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참 오히려 전 한동훈 대표가 좀 뭐랄까요 주도권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이게 민주당은 끌려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네, 민주당도 뭐 특감 임명에는 계속 재촉을 해왔던 상황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지만 네. 이게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악재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물론 이것에 뭔가 꺼림직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하려고 하겠죠. 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국민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국민 일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뭐 국민의힘을 그리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바리케이트를 제거하는 데는 네. 특별감찰관이 상당히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기자님도 소개하셨지만 특별감찰관법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고 네. 상당히 뭐랄까요 여러 가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죠. 네.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 특별감찰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맡은 바 역할을 했었고 네. 그 이후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사퇴한 이후로 문재인 정부 내내 임명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건 문재인 정부의 꼼수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그리고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현 야권 민주당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뭐 내로남불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발작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하죠. 이걸 참 보면은 저는 그래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뭐라고 하냐면 북한인권재단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해요. 이사 선임을 특히 민주당은.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사회에서는 전적으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건 역시 민주당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이다. 전략적으로 잘 잡았다. 정치적으로도. 저는 잘 잡았다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모습 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방패막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로부터 이러한 뭐 몽리로 무엇을 좀 지키려고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감권을 두고 당내 입장차가 크니까 이거 의원총회 열어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찬반 투표 나오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당이 이제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걱정들도. 그렇죠. 그전에 좀 합의 봐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의총이 좀 제대로 열려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의총 전에 뭔가 좀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텐데 야 이거 그냥 뭐 의원총회 열어서 투표하면 될 일 아니냐. 이게 그런데 참 저는 갑자기 적절한 용어는 안 떠오르지만 민주주의의 역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경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아마 사실 여부 따지면 다 맞을 겁니다. 한번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국립대학이라든가 뭐 사립대학도 막나 하겠죠. 대학 총장 직선제가 제 기억으로는 1987년 이후로 열풍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대학이 대학 총장을 직선제로 하였어요. 네. 그러다가 한번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학 총장 직선제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아마 국립대는 특히 더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난 김에 편집장, 주요 언론사들의 편집장 직선제 이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요. 이거 한 편집장 직선제 실시한 거 다 실패하고 다 조직이 해체되고 장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제 말씀이 큰 틀에서 어긋남이었고 홍역을 거쳤다고 한다라면 정확히 맞은 표현일 네. 겁니다. 이게 참 웃기죠. 이거 관련 뭐 서적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맞죠? 어떻게 보면 투표를 그리고 직선제를 하면 의원총회가 있어서 어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여서 야 101명이 맞나요? 국민의힘 의원 수가? 8명? 네. 네. 101명이 108명이죠. 네, 네. 108명 투표하여서 뭐 55표 이상 가져간 사람들이 다 이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조직이 우려스럽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래요. 모 의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한 적이 없다. 그런 것도 그와 같은 우려가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국민의 뜻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비아냥되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누군들 100% 뜻이 있겠습니까? 네. 하다못해 제가 알기로 뭡니까 김정은 정부도 100%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도 한 표, 두 표 이렇게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푸틴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 99점 몇 프로였었죠. 그래서 저는 뭐 허언일 수 있을지언정 추상적이고 빈말일 수 있을지언정 국민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지 않나.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네. 뭐 오늘도 나오고 있던데 뭐 20% 대라고 이제 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정전까지는 20%대, 네. 20%대인데 20%대가 아니라 20%잖아요. 이젠 진짜 10%대도 걱정을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죠. 해야 될 상황입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 신경 쓰지 않겠다. 뭐 그런 말인데 뭐 기자가 한 분이 좀 삐딱하게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썼죠?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 신경 안 쓰신다는 분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냐 2025년에. 네. 아니 근데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감히 지금 대통령실이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는 행보가 과연 국민의 뜻에 그리고 국민의 공익이 걸린 사안인 것인지 지금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백서에도 나와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취해왔는지 이게 과연 뚜벅뚜벅 걸을 만한 도를 맞고서도 뚜벅뚜벅 걸을 만한 의제인지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전광판 보지 않는다라는 말로 그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일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어필을 했는데 말씀 잠깐 하셨다시피 지난주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부산 범어사 방문해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 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참 어떤 언론이나 어떤 정치인들은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발언은 본 바 없어요. 예. 그리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죠. 제 말씀은. 그게 여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7상시, 8상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뚜벅뚜벅 걷겠다라고 하면 이건 저는 싸우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또 그 속보의 형태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 뭐죠? 정치개혁, 노동개혁, 뭐 무슨 개혁을 해 나가겠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 정치개혁, 무슨 개혁이 손에 잡히는 게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네. 그건 정말 좀 말 그대로 빈 말씀 아니신지.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께서
돌을 맞으면서까지 가겠다는 길이 뭐냐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에 무슨 개혁 하겠다라고 했는데 2년 반 동안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봐온 건 없단 말입니다. 대통령실이 특히 최근에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 발언, 행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인데 정작 발언과 태도들은 그것들이면서 무슨 개혁 하는 건 상당히 국민들로서는 모호하고 의문스럽다. 지금 그나마 방향이 명확한 개혁은 의료 개혁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렇게 논란과 그렇죠. 갈등을 벌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윤 대통령 발언까지 봤고요. 하나 11월이 분수령인 이유 중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 2차 만남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1차 회담은 사실상 빈손이었던 평가가 좀 적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또 어떤 접점을 찾을지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니면 뭐 의료개혁 등등 해서 조금 유의미한 합의문을 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오늘 여야 간의 민생협의체를 발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 좀 고무적이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간의 국회가 보여줬던 모습 21대 국회 후반부 그리고 22대 국회 초반 뭐 국정감사기관에도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어떤 민생은 뒷전으로 둔 채 정쟁에만 몰입했다. 더군다나 그 정쟁이라는 것도 뭐 넓게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리고 대통령실은 혹은 여권은 김건희 여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뭐랄까요? 이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패막이 이 정쟁으로 일관하였었는데 오늘 보여줬던 모습 저도 조금은 깜짝 놀랐었는데 그와 같은 여야 협의체가 발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의미 있다. 정말 한번 국회가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선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 그리고 또 뭐 많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뭐랄까요? 경제 성장치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조금은 반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영국의 국회인가요? 뭐 애 낳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도 그만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증인들 불러놓고 이제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뭐 증인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그런 것들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로서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여하튼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은 칭찬할 만한 그런 사안 아닌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라면 좀 뭐든 좀 해봐라. 뭐든 해봐라. 예. 터놓고 얘기 좀 해봐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수차례 말하지만 우리나라 당정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비속한 표현을 쓰자면 좀 쪽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서비스 경쟁을 해봐라. 네. 이마트 홈플러스처럼 누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건지 좀 경쟁 좀 해봐라. 네. 제발 좀. 행복한 고민을 좀 하고 싶다. 국민으로서. 야, 다음 선거엔 우리 그러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러거든요. 제가 뭐 이제 나이 이제 50대 중반이어서 정말 좀 쇼핑을 자주 가거든요. 뭐 사러, 부부 사러, 뭐 사러. 제발 부인은 저희 와이프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요. 노브랜드 갈까, 홈플러스 갈까, 이마트 갈까 막 계속 고민하거든요. 어디 가면 어디가 싸다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그런 식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다음번엔 이번에 무슨 정당을 찍어야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 이건 분명히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건 맨날 서로가 죽이자고 유권자들마저도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죽일까? 그런 목소리가 왜 국민들 입에서 나오는지 참 불필요한 논란이라 싶고. 네. 우리도 국민들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렇습니다.